추석 명절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집에서 지금 뒹굴뒹굴거리면서 배나 벅벅 긁으면서 놀고 있는데 혼자 뒹굴거리면서 놀다 보니까 심심해서 이렇게 캠 키고 수다나 떨러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나 해볼까 하다가 진짜 딱히 생각나는 거 없어서 아무 소리나 짓거리려고 그냥 켰어요. 일단 요 며칠간 할 거 없을 때 유튜브나 보면서 게임 소식 같은 거 보고 있는데 의외로 진짜 24년인데도 불구하고 저퀄리티의 게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그런 게임들을 까려고 오늘 영상을 하는 건 아닙니다. 퀄리티가 낮은 편이더라도 알매기는 재밌을 수 있고 게임 자체를 고퀄에 집중해서 하는 게임보다 그냥 단순 시간 때우기용으로 가벼운 게임들이나 차라리 옛날 타입의 게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니까 말이죠. 이런 게임들을 쭉 보다 보면서 갑자기 유비소프트 게임들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것뿐이지 그렇게 욕먹을 정도의 수준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니지 욕먹을 요소는 충분히 있는데 은근히 요즘 다운그레이드 되는 게임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게 평타 게임이 되는 것 같다고 해야 될까요? 작년에 출시했던 아반트 오브 프론티어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스타워즈 아웃로 물론 저는 엔딩도 못 봤고 재미없었고 좀 지루했어요. 그래서 실망했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올 어크 섀도우스 요런 것도 기대감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트레일러는 항상 맛집이었지만 게임은 기대에 못 미쳤고 아직도 6년 전에 나온 어크 오디세이를 넘기기는커녕 비비는 게임조차 못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6년 사이에 나온 유비 게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유비소프트 게임 너무 못 만든다 최악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다가도 요즘에 나오는 해괴한 게임들을 보면 또 유비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도 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보자면 뭐 저번 달에 나왔던 스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아쉬워요. 스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은근 기다리긴 했을 텐데 엄청 옛날에 나온 스타2보다도 그래픽 퀄리티나 게임성이 더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실망이 좀 컸었고 물론 얼리 액세스라서 앞으로 더 충분히 재밌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아쉬웠어.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콘코드는 스톤게이트를 싸게있게 해줄 정도로 최악 오브 최악이었죠. 콘코드에 비하면 스톤게이트는 평타 이상의 게임이고 아바타 프론티어는 갓게임이라고 해도 될 정도니까 말이죠. 심지어 다들 아시겠지만 스타워즈 아웃로 여자 주인공 외모 때문에 처음에 PC 사상의 말도 좀 있었고 어크 섀도우스도 흑인 사무라이로 인해서 분위기가 잘 맞지 않다라는 등의 저평가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콘코드를 하고 난 후에 이게 완화작용이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콘코드 몇 시간 하고 난 뒤에 스타워즈를 하니까 주인공 이 정도면 나름 이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개성 있는 미인인가 싶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어크 섀도우스도 흑인 사무라이라서 고전 일본 배경에 좀 안 어울리긴 한데 그래도 덩치도 크고 멋있게 생겼잖아.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진짜 콩고기의 파장이 어마무시하긴 합니다. 거기에 게임마저도 스타워즈가 콩코드보다 훨씬 더 재밌기 때문에 이거 어쩌면 유비소프트가 지금까지 평타 이상의 게임은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저평가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거기에 요즘 국내 모바일 게임들을 보면 로드나인부터 시작해서 호연, 영웅전설 가가브 그리고 뮤 모나크2인가 이런 것도 나오던데 솔직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지만 최근 나온 국산 모바일 게임 중에 호연이 그나마 제일 잘 만들었어요. 진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 요 근래 나온 거 로드나인, 호연, 뭐 영웅전설 가가부, 뮤 모나크 이 4개 중에서 고르면 호연이 제일 잘 만든 거 아니야 솔직히? 진짜 와 이게 좀 웃기긴 하더라고. 또 영전 가가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의 댓글을 보면 의외로 퀄리티는 이런데 해보면 나름 재밌다라는 평가도 나름 있더라고요. 저는 퀄리티 때문에 더 이상 플레이하기가 힘들어서 느껴볼 새조차 없었지만 나름 할만한 게임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모바일이랑 콘솔이랑 비교하면 되냐라고 물으시겠지만 이젠 비교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래픽이나 퀄리티 면에선 당연히 콘솔이 무조건 우위겠지만 게임의 재미로 따지고 보자면 그래픽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잘만 만든다면 충분히 모바일도 콘솔 게임보다 더 재밌을 수도 있으니 말이죠. 전 그냥 단순히 봤을 때 젤레스 존제로나 승리의 여신 니케 이런 게임들이 스타워즈 아웃로보다 더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타워즈 아웃로가 호연보다 더 재밌었고 그리고 린저씨들이 검은 신화 50 같은 걸 플레이 해보더라도 리니지M을 더 재밌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언급한 게임들이 전부 다 콩코드보단 재밌었습니다. 리니지M 자사 켜놓고 몹들 타격하는 그 타격감 소리 듣는 게 콩코드 캐릭터를 얼굴 쳐다보는 것보다 나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모바일이랑 뭐 콘솔이랑 비교하기 그렇진 않냐라고 하는데 게임의 재미만 따지고 놓고 보자면 충분히 비교해도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래픽 퀄리티나 이런 완성도 측면은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진짜 이렇게 쭉 따지다 보니까 아 유비 형들 정도면 이 정도로 욕먹어야 될 형들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거기에 요즘 유비소프트 구독자의 서비스도 다시 부활해서 신작 나와도 그냥 찍먹이 가능하니까 이런 점도 좀 나아지긴 했고요. 그리고 또 유비 항상 한글화 꼬박꼬박 잘 내주지 뭐 과금 같은 거 없지 이런 거 보면 뭐 착한 게임 산 거는 맞으니까 그래도 유비 형들 아직은 평타급 게임이란 거지 갓게임이란 소리는 아니니까 분발해줘라. 난 어크 섀도우스가 진짜 재밌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노잼 게임 말고 좀 밝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8월 중반부터 나온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준 게임 3대장들이 있죠. 검은 신화 50, 스페이스 마린 2, 아스트로봇. 진짜 얘네들 때문에 8, 9월은 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 게임 중에서 또 퀄리티와 재미, 뭐 게임성 등등 다 따져서 누가 더 나은지 그래도 결정하라고 한다면 스페이스 마린 2는 여기에 낄 수준이 좀 못되긴 하지만 그래도 스페이스 마린만의 충분한 매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특유의 분위기와 주인공들의 간지, 진짜 게임의 몰입감을 완전 사로잡았고 특히나 시원시원하고 팡팡 터지는 액션, 진짜 액션 원툴 게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느끼고 싶게끔 잘 만들었다는 게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지금도 생각날 때 한 번씩 들어가서 코업 한두 판씩 깔기면 재밌어요. 그리고 검은 신화 50이랑 아스트로봇 같은 경우에는 25년? 아니 한 26년에 나왔어도 각 게임 인정 충분히 받을 만한 게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은 신화 50부터 보자면 보통 게임 한 편에 너무 많은 걸 채워 담으면 오히려 역효과일 수밖에 없는데 많은 것을 많이 디테일하고 재밌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임의 액션과 캐릭터성이 좋은 건 해본 사람들은 너무나도 공감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을 정도고 진짜 챕터 하나 끝날 때마다 나오는 애니메이션과 노래는 그냥 미친놈 수준이었어요. 심지어 애니메이션 한 4분 정도 분량이 되는데 대사 한 줄 없거나 마지막에 대사 한두 마디 정도밖에 없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대단했죠. 솔직히 50 엔딩 본 사람들 중에서 이 애니메이션 장면 스킵한 사람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진짜 이 제작사의 다음 작은 또 얼마나 재밌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고요. 아스트로봇 이건 진짜 게임 분위기랑 캐릭터 외모 때문에 친구들한테 아무리 추천해줘도 CR도 먹히지 않아서 아직 제 주변에는 이걸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 자극적이고 개터프한 게임이라고 해도 주인공의 외모 때문에 믿어주는 사람들이 제 구독자들밖에 없어요. 검은 신화 50, 스페이스 마린 이런 게임들은 솔직히 말해서 플레이 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확실히 잘 만들었네, 분위기는 좋네, 하지만 내 취향은 아닐 것 같다 라거나 이건 반드시 내 취향이겠다, 사서 해봐야지, 그리고 사서 해보면 역시나 예상대로 재밌네, 이런 것들이 남의 플레이 영상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아스트로봇은 본인이 직접 해보기 전까지 절대 이게 미친 게임인지 알 수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리뷰어들이 아무리 재밌네 만에 역대급 떠들어봤자 직접 해보지 않고 어떤 게임인지 감을 잡기 어려운 게임인 것 같아요. 사실 저 역시도 게임 구매 자체를 반발심으로 구매하긴 했습니다. 저도 구매 전까지는 딱 봐도 앞만 재밌어봤자 귀여운 애새끼들 같은 로봇이 나와서 귀여운 척 오만상 하는 게임인데 재밌을 수는 있겠지만 유치한 장르 싫어하는 내가 할 게임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분명 나랑 같은 취향의 유저들이 많을 테니까 내가 구매해서 플레이해보고 나 같은 사람의 취향은 절대 플레이하지 마라고 알려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구매한 타이틀이에요. 네, 근데 설치하고 하루 종일 아스트로봇만 플레이했습니다. 아직도 이 자극이 가끔 생각나서 게임 켜서 손맛을 느껴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게임입니다. 소울류 게임을 손맛으로 한다면 아스트로 로봇도 타격할 때 그 손맛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절대 퍼즐, 아기자기함 그딴 거는 그냥 보조일 뿐이고 오로지 타격감 뽕맛으로 하는 게임, 바로 이게 아스트로봇이라는 점 여튼 직접 해봐야 됩니다. 소울류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좋아하실 거예요. 진짜 떠들다 보니까 요 몇 달간 나온 게임들 아스트로봇, 검은 신화 50부터 시작해서 스타워즈, 아웃로, 콩코드, 호연, 뮤, 모나크2까지 같은 시기에 나온 게임이란 게 믿기질 않는데 심지어 검은 신화 50 개발비가 대략 750억, 호연 개발비가 대략 1000억 정도일 거라고 하던데 개발비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닌가 봅니다. 하긴 개발비로 따지면 콩코드랑 레데리2가 비슷하단 말도 있던데 이건 더 경악스럽긴 하네요. 그리고 뮤, 모나크2 같은 건 그냥 눈으로 보기엔 개발비 한 20만원 정도 들었을 것 같은데 얼마 들었을지 좀 궁금합니다. 와 진짜 그냥 개뻘소리만 했는데 영상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네요. 여튼 여러분들도 남은 추석 연휴 푹 쉬고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드시고요. 추석 지나면 게임들이 좀 한꺼번에 나올 예정이라서 이것저것 좀 할 게 많아질 것 같긴 합니다. 데드라이징 리마스터, 갓 오브 워, 에노트리아, FC25, 프로스트펑크 2 이 게임들이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동시에 나오는데 일단 갓 오브 워는 제가 플스로도 플레이했고 리뷰들도 다뤄놨으니까 이번엔 패스할 것 같고 에노트리아는 데모를 해봤을 때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좀 패스 예정이고 프로스트펑크는 게임 패스로 있으니 일단 시작은 해볼 거고요. 데드라이징이랑 FC25는 예약 구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FC25도 얼티로 질러놨으니까 아마 20일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6일에 젤다 나오니까 와 게임이 도대체 몇 개야. 그리고 얘네들도 10월 8일 사일런트 힐 나오기 전까지 다 달려야 돼요. 진짜 게임한다고 바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조만간 이 게임들 리뷰 영상 들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